이걸 전이라고 만들었냐? 시어머니가 할인에게 소리칩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할인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전을 들어 할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시어머니는 접시에 있던 전을 휴지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꼴 좋다. 옆에 있던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할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결심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바깥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강아리는 혼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없었습니다.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 자체가 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자리에 든 게 자정이 훨씬 넘어서였으니 4시간도 채 못 잔 셈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팔을 늘어뜨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편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저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찬 마룻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으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다가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어젯밤 시누이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소파 옆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나뒹굴고 쿠션은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과자 봉지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쿠션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현관으로 눈을 돌리니 신발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실내화, 남편 운동화, 시누이 슬리퍼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쪼그려 앉아 신발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였지만 병원에 갈 시간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면 앞치마였습니다. 끈 한쪽이 닳아서 매번 새로 묶어야 했습니다. 사야지 싶었던 게 벌써 몇 달째였지만 이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반찬 재료만 해도 요즘 부쩍 까다로워져서 지출이 늘었습니다. 앞치마 하나 새로 살 여유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고 솥에 물을 맞추고 불을 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시어머니 드실 미음 재료를 꺼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침마다 미음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이었고 그 전에는 누룽지였습니다. 매번 바뀌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인 혼자였습니다. 미음 냄비를 올려놓고 국 재료를 손질하는데 문득 베란다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도 물을 줘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또 한 소리였습니다. 할인은 물조리개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화분이 1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물을 주다 보니 냄비 쪽이 걱정됐습니다. 부랴부랴 부엌으로 돌아와 불을 줄이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 나머지 화분을 마저 채웠습니다. 오가는 사이 슬리퍼가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 드실 냉수 한 잔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떠다 방 앞에 놓아달라고 한 게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일과였습니다.
하리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컵에 담고 시어머니 방 앞 협탁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데우고 국간을 보고 미음을 저으며 돌아다니다 보니 부엌 바닥에 뭔가 끈적한 게 밟혔습니다. 어젯밤 시누이가 야식 먹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행주를 꺼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닦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깐 허리를 짚었다가 다시 몸을 폈습니다. 하리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새벽에도 목소리만큼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 됐는데 냄새가 이제야 나네. 늦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금방 됩니다. 금방이 언제야?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도대체?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이게 고작이야? 시어머니는 혀를 한번 차고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밥이 다 됐을 무렵 안방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됐어? 복도에 서서 그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하린이 네, 여보. 금방 차릴게요라고 하자 남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사이 하리는 식탁에 그릇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 박미선도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눈을 비비며 식탁 앞에 앉더니 반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어머, 또 시금치야? 어제도 나왔잖아. 요리사 출신이라면서 맨날 이게 다야?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깊은 말뿐이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음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 소금을 더 넣었어야지. 어머님 위에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간을 줄였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필요 없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수저만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세 사람은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로,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러, 시누이는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빈 그릇과 흩어진 수저들만 남았습니다. 하리는 혼자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걷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개수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손등에는 아까 냄비에 데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하리는 문득 자기 밥그릇이 그대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식은 밥 위에 국을 조금 부어 서서 먹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바로 움직여야 했으니 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가운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나는 항상 마지막일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삼켰습니다. 밥처럼. 그날 하루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혼자 먹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창밖 풍경이 변해도 이 집안의 풍경만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이 집안에서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이 국을 상에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맑아? 간이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드시기 편하시라고 좀 맑게 끓였습니다. 내가 언제 맑게 해달랬어? 그냥 제대로 끓이면 되는 거야.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욕실 수건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건이 왜 이렇게 접혀 있어? 반으로 접어두라고 했잖아. 이건 3번 접은 거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가 달라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잘못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수건 접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국이 맑다는 것도 트집이라면 트집이었습니다. 그래도 할인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삼켰습니다. 반박하면 더 긴 말이 돌아온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아침 일찍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화분 왜 그쪽에 놨어? 햇볕이 안 드는 자리잖아. 며칠 전에 어머님이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넌 맨날 남 탓이야. 할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화분을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물을 저렇게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요즘 것들은 기본도 몰라.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박미선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니 혀를 찼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래?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오늘 오후에 장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요리사 출신이라면서 반찬 관리도 제대로 못해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요리사라는 말을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깎아내릴 때만 써먹는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봉투를 들고 골목을 걸어오는데 지갑 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재료는 따로 좋은 걸로 골라야 했고 화분 분갈이용 흙도 사와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더하고 빼다 보면 이번 달도 빠듯할 게 뻔했습니다. 할인은 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더하고 빼고 또 더하고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1시간이 훨씬 넘었잖아. 시장이 좀 멀어서요, 어머님. 좋은 재료 고르다 보니까요. 가까운 데서 사면 되잖아. 일 처리가 왜 그렇게 굼떠? 할인은 아무 말 않고 봉투를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재료를 정리하고 씻고 다듬으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너 가지 반찬을 동시에 올리고 불 조절을 하면서 이쪽 저쪽 오가다 보니 어느새 손등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냄비 가장자리에 살짝 스친 것이었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찬물에 잠깐 손을 담갔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늦어지면 또 말이 나올 테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할인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식탁을 닦고 거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시누이가 낮에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 밑에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쪼그려 앉아 솔로 구석구석 쓸어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손 한 번 씻고 밥 먹고 나면 그걸로 하루가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에게 뭐라 해도 시누이가 비아냥거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할인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많이 힘들어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좀 맞춰 살면 안 돼? 그뿐이었습니다. 채널만 한번 돌렸습니다. 하리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34인데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매일 기름 앞에 서고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로션을 발랐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쓸고 시어머니 방에 내일 아침 드실 약을 챙겨두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야 하리는 겨우 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불도 끄지 못한 채 방 한켠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오늘 냄비에 데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이 집안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따끔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리는 그 밤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혼자 밥을 지었고 여전히 마지막에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은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다가 하리는 우연히 찬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시집올 때 가져온 것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의자를 끌어당겨 올라서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조리복이 맨 위에 접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걸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하린이 요리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골목밖까지 이어지는 집이었습니다. 주방은 늘 뜨겁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리는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좋았으니까요. 처음에는 허드레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내고 선배들이 하는 걸 옆에서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다 하나씩 맡기 시작하면서 하리는 그냥 따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를 보면 여기에 이걸 넣으면 어떨까? 저 재료 대신 이걸 쓰면 어떨까? 늘 손끝으로 궁리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시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제철 재료를 보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봄이 오면 달래와 냉이를 썼습니다.
된장에 살짝 묻힌 냉이나물은 쓴맛이 도는 듯 하면서도 입안에서 봄 향이 퍼지는 게 일품이었습니다. 달래는 간장에 참기름만 살짝 둘러도 그 향 하나만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봄 되면 꼭 여기 와야 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봄철 할인이 특히 공을 들인 건 쑥차였습니다. 그냥 쑥을 우려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고구 무렵, 그러니까 4월 중순쯤 어린 쑥잎만 골랐다는 시기를 맞춰 직접 경기도 외곽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시기 쑥이 향이 가장 진하고 쓴맛이 적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온 쑥은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천천히 말렸습니다. 서두르면 향이 날아간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려낸 쑥차 위에는 반드시 잣을 서너 알 띄웠습니다. 그냥 아무 잣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강원도 잣을 따로 구했습니다. 가산 쪽 잣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고소함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서 번거로워도 그쪽 것을 공수해 왔습니다. 잣은 하나하나 고가를 떼어내고 마른 행주로 닦아 기름기를 살짝 걷어낸 뒤 따뜻한 쑥차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연한 초록빛 차 위에 하얀 잣이 새 알 떠 있는 모양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그 차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식사 마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한정식집도 이런 데 없던데. 어떤 손님은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가도 이 맛은 못 마셔봤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앞치마 끝을 꼭 쥐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름에는 깻잎과 오이, 가지를 썼습니다. 가지는 쪄서 결대로 찢어 양념에 버무렸는데 물기를 꼭 짜내고 식힌 다음 양념하는 방식으로 식감을 살렸습니다. 깻잎은 간장 대신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고 참깨를 듬뿍 넣었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 손님들이 반찬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가을이 되면 버섯과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할인은 표고버섯을 불려 기름에 달달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만 더하는 방식을 썼는데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도라지는 소금에 주물러 쓴맛을 빼고 들기름에 볶아내면 나물 하나가 반찬 전체를 살렸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주방 앞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이 도라지나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호텔 뷔페에서도 이 맛은 못 봤는데. 할인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겨울에는 시래기와 우거지가 주재료였습니다. 시래기를 된장에 오래 끓이되 들기름을 넉넉히 둘러 구수하면서도 텁텁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게 할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단골 어르신 한 분은 겨울마다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시래기국 먹으러 왔어. 우리 어머니 솜씨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할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맛이 사람의 기억을 건드리고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승이었던 주방장 선생님은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칭찬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할인이 만든 갈비찜을 드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넌 될 놈이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이 그냥 기뻐서 웃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손님이 남기고 간 메모도 있었습니다. 고이 접어둔 종이였습니다. 할인은 그걸 꺼내 펼쳐봤습니다. 오늘 먹은 된장찌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인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이 남긴 메모만 꺼내 조용히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자신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것 같았으니까요. 상자를 다시 찬장 위에 올려두려다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연락처를 열었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윤서진. 옛 동료였습니다. 식재료 유통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번호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이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이름 같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 미움을 위해 불려둔 쌀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이 집의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나서야 하리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으로 칭찬받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손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슴에 품은 채 하리는 또 며칠을 버텼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메모가 가끔 생각났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 종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꺼내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삿날이야. 음식은 내가 다 해. 나는 몸이 안 좋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전만 해도 5가지였습니다. 동태전, 육전, 깻잎전, 표고버섯전, 동그랑땡. 거기에 나물 3가지, 탕국, 식혜까지였습니다. 혼자 다 하기엔 양이 좀 많지 않을까요? 어머님. 미선이한테 도와달라고 해. 하지만 신우이는 다음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 토요일에 친구 약속 있어요. 못 빠져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오면 안 돼? 어머님이 직접 만든 걸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보. 그럼 어쩌겠어. 당신이 해야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리는 혼자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 하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를 한꺼번에 장만해야 했습니다. 동태, 소고기, 두부, 표고버섯, 깻잎,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엿기름까지 목록이 길었습니다.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좌판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나물 코너 앞에서 도라지를 고르는데 옆에서 좌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도라지는 이쪽 게 더 좋아. 굵기가 고르고 잔뿌리가 적어야 무쳤을 때 질기지 않거든. 맞아요, 어머니. 잔뿌리 많은 건 아무리 손질해도 식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젊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마트에서 손질된 것만 사가는데 요리 쪽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 보통 솜씨가 아니겠네. 고사리도 고를 줄 알아요? 할인이 고사리 묶음을 집어들어 줄기 쪽을 살피자 할머니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야무지기도 해라. 줄기가 굵으면 질기다는 것도 알고. 젊은 여자가 어쩜 이렇게 나무를 잘 골라. 옆에 있던 다른 상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물 고르는 거 보면 그 사람 손맛 나오거든요. 이 아가씨 손맛 보통 아니겠어요. 하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느낌. 시장 좌판 앞에서 잠깐이었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2손에 들고 현관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전이 다 갔잖아. 재료 하나하나 제대로 골라오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고르긴 뭘 골라. 그냥 아무거나 사오면 되지. 쓸데없이 꼼꼼한 척은. 하리는 아무 말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식혜부터 담가야 했습니다. 엿기름을 물에 풀어 가라앉히고 고두밥을 지어 따뜻한 엿기름 물에 넣고 오랫동안 삭혀야 했습니다. 온도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삭지 않고 너무 식으면 단맛이 안 났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2시간마다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삿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집안이 깜깜할 때 하리는 혼자 부엌 불을 켰습니다. 나물 3가지를 손질하고 탕국 육수를 올리고 전 5가지를 부쳐야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것과 가족들이 먹을 것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 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나물부터 손질했습니다.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도라지를 소금에 주물렀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골 육수도 큰 냄비에 올렸습니다. 부엌 안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앞치마가 금방 축축해졌습니다. 전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동태는 포를 얇게 떠서 소금 간을 했습니다. 소고기는 결 반대로 얇게 썰어 밀가루를 입혔습니다.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앞면에 칼집을 냈습니다. 깻잎은 한 장씩 펴서 안에 소를 채웠습니다. 동그랑땡은 두부를 배보자기에 싸서 꼭 짜고 다진 고기와 함께 치대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 2개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왼손으로 이쪽 팬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저쪽 재료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으로 튀었습니다. 따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잠옷바람에 팔짱을 끼고 서서 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동태전 두께가 왜 이렇게 두꺼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이래도 돼? 최대한 얇게 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최대한이 이거야? 요리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동태 하나를 제대로 못 뜨면 어떡해? 기본도 안 됐네, 기본이.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새 표고버섯전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쪽은 타겠다. 불 조절도 못해? 하린이 얼른 불을 줄이는 사이 다른 팬의 육전이 덜 익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또 짚어냈습니다. 저쪽은 또 설 익었어. 눈이 2개면 2군데를 봐야 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멍청하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못 드릴 망정 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내가 왜 지켜봐? 그게 내 일이잖아. 괜히 긁지 말고 하던 거나 제대로 해. 오늘 제사상에 이게 올라가면 조상님 뵐 낯이 없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소리가 다시 켜졌습니다. 하리는 뜨거운 팬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 안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하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접시에 하나씩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반듯하게 틀어지지 않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차피 또 트집이 돌아올 걸 알면서도 손은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무지기도 해라. 그 한마디가 이 순간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다음 전을 팬에 올렸습니다. 그냥 붙였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이것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부친 전이 접시마다 가득 쌓였습니다. 동태전, 육전, 깻잎전, 표고버섯전, 동그랑땡까지 하리는 다 식기 전에 제사상에 올린 것과 식구들이 먹을 것을 나눠 담았습니다. 손이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앞치마는 이미 축축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서 있었으니 벌써 7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탕국간을 보고 식혜를 체에 걸러 냄비에 옮기고 나서야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식, 과일 하나 놓는 것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몇 년째 혼자 외워서 차린 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려주기만 했지 함께 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할인도 그 옆에 섰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내려 식탁에 차렸습니다. 전을 큰 접시에 담아 가운데 올렸습니다. 할인이 새벽부터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친 전이었습니다. 손등에 기름 튄 자국이 아직 빨갛게 남아있을 만큼 쉬지 않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동태전 한 장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잠깐 뜸이 들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두께를 봐. 이게 전이야, 떡이야? 아침에 얇게 하라고 했잖아. 귀가 있어, 없어? 최대한 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최대한이 이거야? 요리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전 하나를 이 모양으로 부치면 어떡해. 10년을 이 집에서 밥만 축냈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10년.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난 10년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제사를 준비한 10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생했다 소리를 들은 적 없는 1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전부가 지금 밥만 축냈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동태전을 그대로 할인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전이 할인의 뺨을 세게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부친 전이었으니까요. 그 온기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시누이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따위 걸 상에 올려? 조상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시 위에 남은 동태전을 손으로 집어 부엌 쪽 휴지통으로 가져가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묻은 전들이 휴지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지통 안으로 떨어지는 게 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눈을 뜨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찬 마룻바닥에 발을 딛고 부엌으로 향하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기름이 튀어도 멈추지 않고 팬 앞에 서 있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손이 데어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식은 밥을 혼자 서서 먹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밤에 불도 끄지 못한 채 방구석에 앉아 손등의 화상 자국을 들여다보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이 지금 저 휴지통 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전만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이 집에서 버틴 모든 날들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지켜온 것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전부 저 휴지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그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리를 죽인 웃음이었지만 고요한 식탁에서는 다 보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 얼굴에 전이 날아와 기름이 튀는 걸 보고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사실이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접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치우고 새로 붙여와. 할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목소리가 떨어지면 몸이 먼저 움직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뚝 소리도 없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이 오래 당겨지다 결국 끊어지듯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얼굴에 묻은 기름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을 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이었지만 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 잘해보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도, 이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끝났구나. 소리 없이 그 말이 가슴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확인이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전을 부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식탁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단 1초도 더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 앞에 서서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자리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오늘 밤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부엌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수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맞장구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세상처럼 들렸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엎어놓았습니다. 몸은 늘 하던 대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다가 할인은 문득 개수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 바깥이 까맣게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할인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꺼져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오래됐을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할인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늘 기름에 데인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며칠 전에 냄비에 스친 자국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생긴 자국도 있었습니다. 손 하나에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왼손에 낀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반지를 천천히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싸구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더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반지를 개수대 옆 선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거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날 밤 풍경이 늘 그랬습니다. 할인이 뒷정리를 혼자 다 마무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은 방에 들어가 옷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들었고 그 외에 혼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리는 의자를 끌어다 올라서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울컥하거나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그냥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산 집인데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다 보니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꺼낸 옷들을 가방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작은 파우치에 칫솔과 치약, 세안용품을 담았습니다. 화장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지만 크림 하나 제대로 바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달 생활비에서 장을 보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지갑을 열다가 안쪽에 접혀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메모였습니다. 그날 밤 상자에서 꺼내 다시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먹은 된장찌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리는 그 종이를 꺼내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이건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10년을 보낸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남편이 쓰는 책상,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방이 자신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게 슬펐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미련이 없다는 것이, 붙잡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이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할인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늘 가지런히 정리해두던 자리에 놓인 자신의 신발이었습니다. 발을 넣고 뒤축을 밟지 않고 제대로 신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흐트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갑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 인사는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그 차가움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공기였습니다. 하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갈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강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와라. 딱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가 10년 만에 듣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어깨가 가벼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하리는 한 번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계단을 하나씩 밟고 내려갔습니다. 두고 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 입맛을 파악하려고 몇 달을 애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사 음식 순서를 외우려고 노트에 적어뒀던 기억도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려고 시장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 시절 하리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였습니다.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깎여나간 것이었습니다. 트집 한마디, 무시 한 번, 방관 한 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오늘 밤이 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잠깐 멈춰서서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했습니다. 홀가분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섭섭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뒤섞여서 딱 잘라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무시당했어도 10년은 1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밤 이 골목에 서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쫓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그걸 기다렸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도록, 건물을 나오도록, 골목을 걸어 나오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처음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하던 날 웃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섭섭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걷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10년을 버텼으니 섭섭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너무 고단했으니 시원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얼굴에 전이 날아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름의 온기가 아직도 뺨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지통 안으로 떨어지던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비웃던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저만 만지작거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밉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탓인지 지금은 그냥 담담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하리는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에 올리는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를 말하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친정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새삼 다행스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편의점 불빛, 가로등, 늦게까지 불이 켜진 건물들, 평범한 밤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이, 누군가 부를까봐 긴장할 것도 없이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낯설고도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윤서진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화하기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를 눌렀습니다. 서진 씨, 저 강아린이에요. 오랜만이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봐도 될까요? 보내기를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올지 몰랐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내디딘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친정 앞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가 딸린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아래층 가게 불은 꺼져 있었지만 2층 창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한 불빛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 10년 만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계단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정어머니 강은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와 할인 앞에 섰습니다. 할인보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자 할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말없이 할인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너무 따뜻한 순간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잘 지낸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들어가자.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하리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이 온기가 1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친정어머니가 펴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벽지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것들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귀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에 뒤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질까봐 긴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채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택시, 친정어머니의 손. 하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허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침마다 몸이 이미 지친 채로 하루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친정어머니가 뭔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 강은자가 작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났어? 더 자지. 괜찮아, 엄마. 나 거들게. 가만히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숟가락만 들면 돼. 하리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괜히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꺼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됐어. 이제 여기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냄새가 날 텐데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미음 끓는 냄새도 국 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인이 닦아놓은 개수대가 그대로였습니다. 싸늘했습니다. 할인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인아. 목소리를 높였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일어나봐. 할인이 어디 갔어? 남편이 부스스 나왔습니다.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이 가방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할인의 옷 몇 벌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가보니 칫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할인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를 사람도 없었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앉아서 따뜻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밥 한 끼를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누이 박미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아침밥이 왜 없어요? 할인이 집을 나갔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누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있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쌀통을 열어봤습니다. 쌀은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침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 제가요? 저 밥 못해요. 못하면 배워. 아니, 왜 갑자기 제가 해야 해요? 오빠는요?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두 사람 다 밥을 못한다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하실 수 있어요? 시누이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할인이 온 뒤로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냄비를 직접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밥을 다 먹고 친정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됐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뒤집어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대중으로 붓고 불을 켰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다가 수프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황토색 가루가 부엌 바닥에 퍼졌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걸레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할인이 늘 제자리에 두었던 것들이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지로 대충 닦았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국물이 싱거웠습니다. 면은 퍼져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한 숟가락 떠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못 먹겠네요. 그럼 내가 끓여. 저도 못한다고요. 남편은 결국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돌아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이웃이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편의점이에요? 남편은 어물쩍 웃었습니다. 이웃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할인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누군가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골목이 좁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시어머니가 싱거운 라면, 국물을 홀짝였습니다. 시누이는 삼각김밥을 뜯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국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일어나 이 집을 돌아가게 만들던 사람이 사라지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할인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골목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걸 10년 만에 다시 알았습니다. 이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그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골목나무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등교하는 아이, 출근하는 사람.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리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이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반찬가게 문을 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기 전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일러주고 점심은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시어머니가 곧 들어오겠지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냉장고 안반찬통이 하나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만들어둔 것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누구도 새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미선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어머니, 반찬을 사와야 하지 않아요? 내가 사와. 왜 제가 사와요? 오빠는요? 나는 회사 가야 해. 남편은 넥타이를 매면서 부엌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매 끼니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니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게 신경 쓰였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회사 타령이에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켜 먹든지. 시켜 먹는 돈은요? 어머니가 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한테 와? 생활비는 진우 월급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생활비를 할인 씨가 관리했잖아요. 지금 오빠가 관리해야죠. 내가 언제 그걸 관리했어? 할인이 알아서 한 거지. 남편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식탁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오늘 어떻게 해봐. 시누이가 돈을 보더니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걸로 세 끼를 어떻게 해요? 반찬값도 안 되는데. 그럼 더 줄까?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 줄 알아? 오빠 월급이 얼마인데 여유가 없어요? 야, 그걸 왜 내가 따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들 해. 시끄러워. 어머니가 중간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요리를 못한다고요. 나도 못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그 말이 나오자 멈칫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할인 씨 한 명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었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뭐, 지금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다 집안을 위해서 한 말이지. 집안을 위해서요? 시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봤어요. 제삿날에 전을 얼굴에 던지는 거. 저도 그날 웃었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나한테 대들어? 내가 지금 몇 살이야? 어머니, 저 40이에요. 40살 다 된 딸한테
아직도 밥 먹여줬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나가. 그렇게 말하려면 나가. 나가라고요? 신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이 집 있기 편하지 않아요. 할인 씨 없으니까 눈치 줄 사람도 없어서 편한 줄 알았는데 막상 밥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 제가 왜요? 저는 딸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탁자 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듣기 싫으면 나가. 신우이는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반항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말렸습니다. 야, 지금 진짜로 나가려고? 오빠, 나 여기 있기 싫어. 솔직히 오래됐어. 어머니가 화나서 한 말이잖아. 매번 화나서 한 말이잖아. 그게 쌓인 거야. 신우이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 집에 있을게요. 좀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TV에서 뭔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할인이 없고 이제 신우이도 없었습니다. 북적이던 집이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부엌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도 국 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냄새가 사라진 지 사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잠깐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그 표정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할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짓든 남편이 어떤 하루를 보내든 이제는 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쉬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잠만 잤습니다. 몸이 먼저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피로가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할인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도마를 잡았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 친정 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괜찮겠어? 응. 하고 싶어.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불 앞에 섰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손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손끝에 새겨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아린 씨 맞죠? 저 윤서진입니다. 하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번호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서진 씨, 연락이 됐네요. 번호가 바뀌었어요. 문자는 나중에 확인했는데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잠깐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만나요. 제가 시간 낼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윤서진은 할인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그러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인이 지난 10년을 짧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인 씨, 아직 요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손 아직 살아있어요? 할인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친정 부엌에서 칼을 잡았을 때 그 감각이 돌아왔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식재료 유통 쪽 일하고 있어요. 거래처가 꽤 있어요. 반찬 사업 해볼 생각 없어요? 제가 재료 원가로 대줄게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면 돼요. 하리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긴 했지만 그보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해볼게요. 시작은 작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반찬가게 한켠에 조그만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냄비 2개, 팬 하나, 도마 하나였습니다. 윤서진이 좋은 재료를 원가에 넣어줬습니다. 하리는 하루에 반찬 4-5가지를 만들어 소분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 단골 손님들이 사갔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반찬 맛이 다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재료 맛이 살아있고 뭔가 손맛이 느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반찬통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시래기 반찬 있어요? 지난번에 사간 거 우리 영감이 어디서 난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할인이 시래기 반찬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딱 이 맛이에요. 어쩜 이렇게 구수하냐?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환하게,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습니다. 반찬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이라고 방부제 없이 당일 만든다고. 반응이 왔습니다. 처음엔 댓글 몇 개였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하루 생산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윤서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 씨, 제 거래처 중에 식당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찬 납품 관심 있냐고 물어봐요. 해볼 거예요? 할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외식업 대표 김도윤이 친정 반찬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40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윤서진 소개로 왔다고 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맛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이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할인이었다면 눈치를 봤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상대가 기분 좋을지 먼저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안서 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김도윤이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무렵 시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한번 와달라고. 하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집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친정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심했어. 그전 얘기 말이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하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위에서 시래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들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하리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리고 지글지글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보면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은 아무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부치는 전이니까요. 뒤집개로 전을 뒤집었습니다. 완벽하게 노릇했습니다. 하리는 그걸 보며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할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5시에 혼자 눈을 떠 식은 밥을 서서 먹던 여자가 할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전이 날아오던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이 만든 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날. 할인의 삶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던 그날. 10년을 버틴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잘해줘서 남은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서 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